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규덕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영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영근 장관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청와대 인사가 있었는데 네. 안보실 1차장에 군 출신 인사가 좀 됐어요. 네, 강건작 장군이 됐습니다. 좀 아시는 분입니까? 네, 잘 압니다.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신 분이고 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국가위기관리센터장하고 국방개혁비서관을 했습니다. 오. 그 전에는 사실 국방부에도 오래 계셨고 청와대 오래 계셨고 해서 사실 정책 분야에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이다.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좀 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분석이 있던데. 그것도 있습니다. 국방개혁 비서관 하실 때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실제 다루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썼던 저서에서도 한국군이 전작권을 온전히 행사해야 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 전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사명을 갖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특히 그 지난번 이제 1차장은 사실 미국 정책과장 출신으로 한미 동맹에 좀 방점을 찍었다면 이 지금 강건작 장군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국방 개혁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팩트시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합의가 돼서 좀 실용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노기덕 본부장님도 좀 근무 연이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청와대에서 안보전략비서관 근무할 때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고요. 아. 그때 이제 위기관리센터장이었고요. 네. 그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2019년도 봄에 고성하고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위기관리센터가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 소방 장비를 다 그쪽으로 맞아요. 조기에 보내서 이 산불 조기 진압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아 그때 실무를 총괄했던 분이 이분이고. 맞아요. 그리고 2019년 가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막 북쪽에서 내려올 때 네네네. 그 멧돼지들 저기 돌아다니지 못하게 맞아. 방책을 다 맞아 기억나요. 예, 치는 예,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그 코로나19 팬데믹 그때 초기에 방역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예.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예. 또 군 의료 인력 군 의료 장비 예. 이런 걸 어떻게 지원할지 굉장히 그 매일매일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서 굉장히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질병관리청장 하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 국방 그래도 되겠어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과제가 국방 개혁, 전작권 전환, 이제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작권이라든지 핵잠 쪽에 특별 네. 미션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국방 개혁을 하시면서 예. 지금 말씀하신 전력 문제도 다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점에서 네. 굉장히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안규백 국방장관이 이제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에 전작권 전환 뭐 일정 이런 것들을 네, 얘기할 네. 수 있다고 네, 했는데 그 네. 실무를 총괄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하고 왔는데 트럼프하고 만나서 했던 이야기, 북한 이야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는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말씀을 나눴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국은 단계적 해법 그리고 비핵화를 너무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제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이 비핵화는 좀 장기적으로 그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면서 그 앞부분에 그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그 차원에서 뭐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네. 뭐 ICBM 기술 개발을 중단한다든지 뭐 이런 현실적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정부의 의견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 작년부터 그 뭐 카네기 평화재단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 또 CSIS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빅터 차 이런 사람들이 네네네. 주장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동안에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제재에만 의존했던 해법은 실패하고 있다.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뭐 사실 제재가 지금 의미가 있나요? 지금 뭐 북중러 관계를 보면 그렇죠. 그렇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예. 이미 제재를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카드로 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도지 제재를 가지고 비핵화를 이룰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요. 뭐 물자 지금 오갈 거 다 오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맞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에 참 좋은 대화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지난번 일단 북미 정상회담 그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늦었을 때라고 느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예, 그런 말이 예, 있죠. 지금 사실상 저는 정말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사실상 시진핑 주석이 가면서 굉장히 북중러 밀착이 이렇게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과 대화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핵보유 인정은 사실상 작년에 에이펙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했던 얘기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전에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만나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 상에서 미국조차도 이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무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 그걸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 이재명 정부의 비핵화 3단계 방법도 중단시키고 축소시키고 폐기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중단 부분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얘기가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핵화 문제 갖고서 한미가 크게 얘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해 보자라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시행해 나갈 때다. 이제는 정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에서 메시지를 발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 김칫국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예. 지금 피스메이커는 미국이 하라고 그러고 페이스메이커는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우리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EU 공동성명에서 굉장히 세게 북한을 비난하는 이런 것보다 우리도 좀 진정성을 갖고 북한한테 얘기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라도 계속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그 뜻이 이란과의 어떤 협상에서 종전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다음은 북한 문제에 한번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혹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좋았기 때문에 올렸다고 보입니다. 그때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지. 예. 그걸 나쁘게 생각해서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통령하고 대화에서 그 사진 올린 얘기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면서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룰 때다. 근데 북한이 진짜 핵을 제대로 개발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뭐 만날 의향도 있다. 뭐 이런 말씀 다 트럼프가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란 문제 일단 그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락 지어야 되는데 일단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진행되는 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 요번에 그 이란이 미국과 협상할 때 3천억 달러의 경제 기금, 그다음에 240억 달러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는 것들을 보면 예.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도 그 경제 제재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해준다면 북한 입장 반대할 이유가 전혀 반대가 없죠. 없죠. 그다음에 헌법 개정에서 북한이 이번에 대외 정책의 원칙은 국익수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내 고향 축구단이 방남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사실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네들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면 북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만 이 바텀업은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사실은 하노이 회담 때 망가졌기 때문에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제시해야 되는 단계다. 그래서 김칫국이 정말로 되려면 김칫국이 되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을. 근데 이제 그럼 트럼프의 결단에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역할을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미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요. 예. 그 북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무엇을 트럼프는 내놓을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안보하고는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한미가 잘 조율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다고 예를 들면 동맹과 관련된 내용들. 네.
그 여러 그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딸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서 북미 협상 테이블에 그럼 우리 연합훈련 안 할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트럼프가 이렇게 갑자기 치고 나온다. 주한미군 지난번에 감축할게. 뭐 이런. 싱가포르 때도 연합훈련 얘기가 나왔고 이미 네. 그때 약속을 했던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제재는요 이미 중국하고 러시아 통해 갖고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보다는 안전을 담보받는 문제 그렇죠. 이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겠죠. 그럼 그거는 한미 동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그 화학작용을 일으킬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메네이 같은 이런 사례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김정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럼요. 여기 안전을 담보받는 부분. 그래서 동맹국이기 때문에 네. 한미 간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대전제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나왔을 때 어떤 유인책을 줄 것인가를 한미가 치밀하게 지금 협상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G7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실무 테이블에서 한미 간에 뭔가 공동의 어떤 그 플랜이라는 걸 짜는 실무 작업이 이어지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그럼요. 굉장히 오랫동부터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실무 협상이 없었고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쿠팡하고 막 연계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 못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좀 만들어내야 될 시기다. 그 로드맵은 지난번에 그 하노이 때 북미 간에 상당히 진척이 있었다. 핵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가지고 있다. 연락사무소를 어디에 둘 거냐. 그렇죠. 뭐 별거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폴아웃 얘기할 때 우리 그렇죠. 다 또 했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업데이트하면서 한미가 긴밀히 논의를 이어가야 될 때다.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장군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방백 설치가 오늘 중앙일보가 보던 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네네. 그거는 뭐 워낙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정전협정의 핵심은 군사분계선과 DMZ 부분인데 이 국경선 활화하면서 철책이 내려오면서 북쪽 DMZ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 2km의 DMZ만 남게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여태까지 합참이 갖고 있는 군사적 매뉴얼은 북한이 2km의 완충 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과 이제는 이 DMZ가 과연 우리는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DMZ 평화지대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규정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때고 아니 언제까지 고민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장군님이 이 자리에서 그 네. 얘기한 게 지금 언제적부터인데 저 답답합니다. 뭐 실천 방안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아,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건작 장군님이 들어가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아니 뾰족수가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뾰족수가 있다고 그게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9.1 군사합의의 복원 조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말씀하셨죠. 예, 지상적대응이 중지 조치가 되면 우리 스스로 이제 왜냐하면 정전협정만 있으니까 9.1 군사합의를 파기시켰으니까 그 9.1 군사합의의 지상적대응이 중지 조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DMZ에서 주도권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적 조치도 주도권인데 평화적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방부나 군이 매우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자신감을 갖고서 예. 우리 스스로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예. 그 대책이 그 주도권이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지난 정부 때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다뤘던 그 공무원들이 많이 고초를 겪었잖아요. 지금 겪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 꽉 손을 배경에 잡고 나가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그 자꾸 그 털기 나중에 가서 또 무슨 화 입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그럼요. 그런 게 영향을 저는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사명감을 갖고서 네. 해야 되는 우리 장군님이 다시 국방부로 가셔야 되는 아, 거예요.
저희가 가장 고초를 많이 겪었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방송하고 계신 네. 분인데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통일부 장관하고 국방장관이 북한 주장 문제 가지고 또 얘기가 다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꼭 말씀드릴 것이 주적이라는 표현은 2000년에 없어졌습니다. 아, 그 개념 자체를 안 씁니까? 이게 안 씁니다. 그거는 사실 방위박스 이런 데서 안 씁니까? 네, 전혀 안 쓰. 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에도 없앨 때 어디 하나만 주적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만 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또 부수적이라는 게 또 다른 적도 있다라는 뜻의 적이라고 했지.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 주적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되는 게 주적이 있으면 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적이면 적이지 부적은 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2000년 이후에는 20년 전에 없어진 것을 그럼 이거 논쟁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럴 거죠, 사실. 그리고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국방 백서의 성격입니다. 이게 화이트 페이퍼로서 우리의 국방 전략을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도 이 국방 백서의 적을 명기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번에 발간했던 그 국가 방위 전략,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인데 그 온통 책에 에니미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국가 방위 전략은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일 도련선을 통해서 중국을 확실히 억제하겠지만 예. 대통령의 안정적인 평화 뭐 이런 상호 존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하고 군대군 소통을 확대 개방한다라는 국방 정책의 맥락을 쓰는 것이지 중국이 주적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이 바라시는 안보 정책을 지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북한은 주적이냐 아니냐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고 주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 마라. 그리고 그렇습니다.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 주적이란 말은 쓴 적이 없고 근데 적이라는 표현만 이제 요번 지방선에서 많이 썼는데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뭐 주적이 됐건 적이 됐건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통일부 입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적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이재명 정부도 이런 일련의 그 민주당 정부 그런 입장에서 연장선에서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야 된다.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신전력 교재라든가 아니면 작전 계획이라든가 군 내부 문서에서 담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훈련할 때 그렇게 시켜도 되는 것이고. 굳이 대외적으로 이제 하는 뭐 백서에까지 해서 네.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국방 정책을 말하는 데다 적이라고 넣어놓고 평화공존 정책을 얘기하면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충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적과 강화 조약을 맺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부가 사실은 김대중 정부, 사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적이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북한을 규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적으로 안 본 게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여기에 넣어서 전 세계에 북한이 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반도 평화공존 때문에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모순된다. 근데 또 사실 이게 또 하나의 모순이 국내 언론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주도로 저기 뭐 이제 두 개의 국가를 뭐 그러니까 추진하면서 뭐 그러니까 적대적 대남 정책을 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적대적 정책을 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하지만 논리적 어떤 이율배반에 그러니까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통일백서에서 평화적 두 국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두 국가라는 거는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고 이미.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통일 방안을 보면 죄송합니다. 거기에 그 연합 단계가 있어요. 국가 연합 단계. 맞아요. 그게 두 국가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두 국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적대적일 필요가 없다. 왜 적대적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평화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으로 규정해 놓으면 이거하고 좀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평화적 두 국가.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북한이 뭐 적대적 두 국가를 편다고 우리가 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온 피지 보면 하여튼 국방백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적 논쟁 자체가 헛된 논쟁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께 먼저 일단 지금 MOU는 맺은 거잖아요. 종전 MOU는 네. 자 종전 합의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어제도 뭐 80분 만에 이란이 네네. 뛰쳐나갔다고? 그 벤스가 그 협상장으로 출발할 때 한 얘기가 핵 문제와 레바논 휴전 문제 두 개가 메인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나오는 뉴스 보면 첫 80분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그 레바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재 해제 그러니까 동결자산 해제 뭐 원유 금수 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기싸움 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핵 문제를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그쪽은 이제 자기들이 받을 거 먼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바깥에서 지원 사격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헤즈볼라 지원 끊지 않으면 다시 폭격하겠다. 근데 갈리바프는 또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 그러고 말싸움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MOU 내용을 보면 이란이 온갖 실리는 다 챙겼다.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을 되게 잘하는 네, 이란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베너피트 이런 것들을 다 챙겨 갖고 핵 문제는 결국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근데 그거는 제재를 어떻게 해제하느냐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협상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 동결자산 해제받는 거, 그다음 원유 금수 해제받는 거 이것만 잘해도 이란은 지금 혜택 받을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요거는 이번 MOU를 계기로 해서 해결하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동결자산만 해도 몇천억 달러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결자산 문제를 이 MOU 이행과 동시에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동결자산 해제도 핵 문제의 논의와 연관지어서 아마 진행하고자 할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그렇게 미국은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란은 근데 이제 할 얘기가 있죠. MOU 이행과 관련해서 동결자산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그 핵 문제하고 연관 짓는 거는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근데 이란은 또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에 나오면 이제 호르무즈하고 또 이제 연계시키려고 그러니까 하지 이게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연관돼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협상이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까? JCPOA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여기서 그러면 또 이렇게 네타냐후 있잖아요. 레바논. 네타냐후가 최종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 이 그 종전 협상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MOU가 체결됐을 때 세 가지 쟁점을 해결을 못하고 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게 이스라엘, 음. 네타냐후와 레바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실 이란 핵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동결 자금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60일이 지났을 때 절대 이것이 협정으로까지는 못 갈 거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100여일을 전쟁을 했는데 예. 60여일 협상 갖고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란 전쟁 났을 때 자기네들한 유리한 전장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란의 정권은 그대로 있고 핵도 그대로 있고 미사일도 그대로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환경이 너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네타냐후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전쟁을 계속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별로 얻은 게 달라진 게 없긴 하죠. 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대로 하면 네타냐후 총선에서 진다. 내가 다른 지지자들 누군지 알고 있다. 이런 사진을 막 올리고 있는 것이 네.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자기를 믿어달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는데 네타냐후를 포함한 강경파 입장에서는 협상이 빨리 깨지고 그래서 전쟁이 재개가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자기들한테 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지금 네타냐후로서는 계속 회방꾼 노릇을 근데 두 분의 전망대로 그 이스라엘 정치 일정표는 10월에 있는 총선 전에 종전 합의서에 도장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두 분도. 힘들죠. 그러면 그게 합의서 도장 찍히지 않은 거라면 네타냐후 입장에서 언제라도 베이루트 계속 때려가면서 판을 그러니까 저기 흔들어 볼 수 있잖아요. 흔드는 거죠. 흔드는 계속 거죠. 그럴 수 예, 있잖아요. 바깥에서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1조 자체가 네. 사실 레바논의 영토 보존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사실 네타냐후가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그 MOU 초안을 보여달라고 미국한테 요청했는데도 안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레바논 남부에 대한 영토 보존이 안 되기 위해서 여태까지 전쟁을 해왔는데 그것이 명시돼서 들어간 이 MOU를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 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이 네타냐후가 센 겁니까? 트럼프가 센 겁니까? 질문이 좀 그런데 트럼프가 네타냐후를 제어를 못 하나요? 이제 네타냐후가 그렇게 하는 거는 미국 내에 친이스라엘 성향의 그 로비 세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겁니까? 그럼요. 에이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스라엘, 미국 공공 외교정책위원회인가 뭐 이런 예, 명칭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의원들을 후보들을 다 보고 사전에 인터뷰를 하든지 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결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후원금도 근데 주고 후원금도 주고 표도 몰아주고. 아니면. 근데 그게 아니면 예. 방해 공작에 들어가요. 선거 때? 네,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가면서 그 반대 광고를 막 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게 가능하거든요, 미국.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의 상원이건 하원이건 의원들이 이스라엘 정당 가리지 않고 정당 가리지 않고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보이느냐,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건 미국이 진짜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런 측면도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이란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그 간극을 사실 이란이 이용해서 이제 레바논 공격하는 거 갖고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해 그렇지, 그렇지. 그런 상황이 돼 있고 그렇죠. 다시 공격한다 보니까 핵 협상장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주도권이 이란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한 건 미국이다 보니까 예. 이 협상장을 떠나는데도 계속 서방에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하는데 중부사령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았다고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속 협상을 너무 이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을 빼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종전협상 바로 안 된다. 그러면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딱 하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네, 그렇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바뀐 게 뭐예요? 그리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이 되더라도 지금 이란이 왜 60일간만 맞아요. 톨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비스 수수료니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국제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회하려고 하냐면 지난 토요일 날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공지한 걸 보면 자기들 그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승인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을 보유한 선박들에 대해서만 통항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보험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60일간은 그 보험을 이란이 돈을 대서 하는데 네. 60일이 지나면 네. 그 보험료를 보험사가 책정을 할 것이다. 그 보험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호르무즈 그러니까 이란이 지정하는 보험사가 되겠죠. 그러면 그 보험사는 또 이란에 그렇죠. 그러니까 수고료 내지 본부장님이 이거 내야 되는 말씀하시는 거고. 게 예. 그게 통행료입니다. 그거 통행료예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그렇게 받겠다는 거고 예. 정말 중요한 게 그 회담 직전에 예. 그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이란이 핵폭탄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계속 동의해 왔다. 근데 우라늄 농축, 평화적 권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농축 우라늄 폐기는 없다 이 얘기잖아요. 농축 우라늄 폐기는 가능해도 처음에 JCPO에서 얘기했던 3.67% 전농축은 해나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 근본적인 차이가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정리를 하면 바뀐 건 없다. 없다. 네. 네. 어찌 본다면 지금 이 착시 쇼가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잠시 휴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얘기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참 언제나 끝날라나 하여간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